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원내 지도부와 만나 전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죠.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회동이 의례적인 만남이나 보여주기식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려면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이런 점에서 이번 청와대 회동을 평가할 첫 시금석은 야당 쪽에서 지명 제고를 요청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일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의 이름만 거론하면서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서 장관 임명을 포기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참고만 하고 넘어갈지는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금요일 순서 시작하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어제는 많은 국민들께서 교육부 장관 청문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께서 분명하게 판단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수 후보자를 두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 확인된 청문회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후보자가 아니라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그간 야당과 언론의 검증을 신상털기라고 매도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의 대통령 회동이 아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청와대 인사와 관련한 국민의 뜻이 가감없이 전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수 후보자를 비롯해서 자격 미달의 후보자들을 임명하는지 여부가 박근혜 정부의 변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판단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음주운전과 잦은 교통법규 위반, 그리고 거짓 답변 등 도덕성 문제와 이념 편향성, 비전문성 등으로 장관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만큼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자리 나눠주기 보훈 인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김명수 정성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참고하겠다고만 답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 정치에 적극 나서면서 국정기조에 변화를 줄지 야당이 제고를 요청한 후보들의 임명 여부가 첫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의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7시 7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금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태풍 너구리 때문에 일시 중단됐던 세월호 수색이 재개하죠. 네, 오늘부터 재개될 예정인데요. 예. 김석균 해경청장은 잠수 시간이 지금 한 들어가면 30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잠수사 한 분이 들어가면. 그중에 뭐 감압 시간 빼고 뭐 들어갈 때 시간 조절하고 그러면 실제 선체 수색 이런 것은 10분 안팎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언딘이 하고 있는 방식이 그겁니다. 그래서 언딘을 88 수중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88은 이거보다 조금 긴 1시간 정도 수중 작업을 하는 방법과 기구를 갖고 있답니다. 지금은 둘이 같이 해왔는데 이제 언딘이 사실 그동안 말이 많았잖아요. 예. 88 한 군데로 다 해버리겠다는 거고요. 그동안 태풍 너구리 올라올 것에 대비해서 바지선 자체를 인근 항구로 대피를 시켰었는데 바지선이 없으면 아예 작업을 못하는 거죠. 이제 다시 태풍 너구리가 의외로 조용히 조금 지나간 편이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미 구조자 실종자 숫자는 11명으로 곧 굳어져 있는지 벌써 열흘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 원활한 수색 작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평론가께서는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죠. 예. 청와대에서 여야 국회 원내대표들, 여야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만난 것은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라는 것은 1년 8개월 만에 처음이라는 것은 정말 문제죠. 그동안 얼마나 소통이 없었는지 하다못해 밥 먹고 기념사진 찍는 것조차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평가해줄 소지는 일단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참 이런 역설이 서글프기까지 합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일단 대통령이 되겠다고 막 사정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길을 쓰고 그러다가 대통령 돼서 청와대 들어가고 나면 갑자기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치는 저 밑에 힘든 아래 것들이 여의도에서 니들끼리 잘 치고받고 싸우다가 좀 사이좋게 해라 이렇게 훈수나 두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 자체가 그 한 정파의 리더였고 그게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대통령까지 된 거면 현실 정치 담당자들 중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얘기함으로써 싸울 거 덜 싸우고 안 싸우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쨌거나 너무 늦긴 했지만 일단 일정 부분 평가는 해주자고 하고요. 예. 대통령이 어제 약속을 했어요. 야당 대표가 누구누구는 좀 곤란하다. 재고를 해달라 그랬더니 참고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만나자 이런 거 했잖아요. 예. 그 말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제 야당 대표가 요구한 거가 그냥 개인 생떼 뿌리거나 무슨 개인 민원하러 가서 누구누구는 미우니까 잘라주세요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예. 대통령을 만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최소한의 근거와 뭐가 있으니까 말을 한 거고 국민 정서라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를 밑받침해서 말한 건데 참고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참고가 어디까지일지 즉 김명수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광부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보아가면 말 그대로 참고만 할지 아니면 소통하기 여전히 힘든 거 아니냐 또는 앞으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겠다 이런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어제 그 회동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거론했던 문재 장관이 김명수 정성근 장관 후보자 둘이었나요? 네, 김명수 정성근 두 사람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람, 즉 정종섭 안행부 장관입니다. 예. 이 사람 이름을 직접 거명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사람이거나 김명수 정성근 이 두 사람은 이름을 콕 박아서 말했죠. 즉 예. 총 3명을 말한 건데 야당에서도 정종섭 안행부 장관을 꼭 끝까지 낙마시켜야겠다 이렇게 완전히 그러고 있는 것은 내부 분위기는 아니고요. 예. 아무튼 형식적으로나마 보고서 채택이 안 됐다는 것은 여야 간에 최소한의 합의도 안 됐다는 표현이니까 결과니까
그렇게 말한 거고 실제 화력은 김명수, 정성근 이 두 사람에게 모아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참고하겠다라고 이제 답을 했잖아요. 네. 그 참고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국어사전적으로 말하면 참 애매하죠. 예. 참고는 무슨 결정을 하는데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고 가서 들춰다보는 것, 얘기를 들어보는 것, 그거 참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참고만 하고 결정에 반영을 안 해도 왜 참고 안 했냐라고 따져 물을 수가 없죠. 그 개인의 두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야 뭐 사전적 말장난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재고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참고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그건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실질적인 거부 의사인데요. 참고하겠습니다. 이 말은 충분히 감안하겠다. 그리고 일정 부분 반영하겠다는 것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통례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 청문회를 국회 TV 중계하는 게 시청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다 국민들 마음속에 채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는 분들은. 예. 또 이제 주변에 전파도 할 것이고. 김 장관은 뭐 다 채점이 끝났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이건 뭐 제 개인적 사견을 이렇게 방송을 이용해서 확산시키거나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반응들은 우리가 몇 가지 파악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정성근 후보자도 거짓말이 계속 들통나고 막 극적거리면서 해명하는데 급급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한 가족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청문회장에 와서야 알게 되는 아빠의 모습 이런 거가 국민한테 어떻게 비칠지 그런 점은 좀 대단히 중요한 결격 사유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찌됐든. 네. 그리고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앞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네. 그 정성근 문광부 후보자의 거짓말 문제가 돼서 일시 중단되기까지 했잖아요. 예. 한 2시간가량 아예 그냥 야당이 거부했죠. 저렇게 예. 거짓말만 늘어놓는 사람을 청문회 한다는 것 자체가 청문회에 대한 모독이다. 그랬는데 거짓말 요체는 이겁니다. 저 서울시 수서구 일원동의 우성건설이라는 데서 옛날에 기자 조합 아파트를 분양을 했어요. 예. 그 당시에는 꽤 뭐 좋고 동네도 괜찮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기자였으니까 그거 하나를 저 조합원으로 돼서 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저 아파트 사놓기만 하고 3,800만 원인가에 사가지고 8천만 원에 팔았다는데 유인태 의원이 물었죠. 새정치연합에. 거기 가서 살았느냐 그랬더니 예, 한 넉 달간 가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저 정성훈 후보한테 집을 산 분의 녹음 테이프, 전화 녹음 테이프를 틀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 하루도 그 사람 살지 않았다. 내가 웃돈 주고 얼마에서 8천만 원 주고 샀고 3년간 명의 변경이 안 되는 집이라서 내가 바로 가등기를 해뒀다. 그래야 좀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버리니까 뭐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 앵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집에 가서 넉 달이든 몇 달이든 이사를 들어가서 살림살이 가재도구를 놓고 살았는지 아니면 이사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억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사를 그렇게 뭐 계절별로 맞춰서 갈아입는 티셔츠처럼 그렇게 자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 자체. 근데 그걸 거짓말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다못해 어디 우리 며칠간 여행 가면 첫날은 어디서 자고 둘째 날 어디서 잤는가도 꽤 기억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하루도 안 살아놓고 이사도 안 해놓고 넉 달을 살았다고 거짓말하니까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얼굴이 붉어졌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미국의 그 유명한 닉슨 대통령을 사임케 했던 워터게이트 이래로 항상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죄 지은 내용보다는 정직하지 못한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다들 아는데 그 자리 서면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장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파행 끝에 다시 재개가 됐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다 이거예요. 정성훈 후보자가 이제 해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내한테 전화가 왔다. 예. 즉 그 집 우리 들어가서 산 거 아니다.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말하라. 라고 아내가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거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억력이 좀 순간 헷갈려가지고 오래된 일이라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 좀 양해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예. 또
인사청문위원들이 더 노발대발했죠. 예. 근데 이 정성근 후보자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예. 그 김명수 후보자에 이어서 이제 표적이 또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네. KBS 기자로 들어갔다가 SBS로 옮겼고요. 주말 뉴스 앵커도 했고 얼굴이나 목소리 보시면 기억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예. SBS 논설위원 하고 있다가 2년 전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던 18대 대선에 박근혜 캠프로 옮겨가서 현직 언론인 상태에서 옮겨가지고 언론 특보 맡았고요. 총선에도 출마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깝다 그러면서 봐줬죠. 낙하산 사장. 영어로 방송하는 아리랑 TV라고 있는데요. 예. 거기 낙하산 사장으로 가서 몇 달치 하고 있다가 요번에 장관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어제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모 방송사 9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여지껏 드러난 것들, 음주운전이니 세금 안 낸 거, 거짓말한 거, 그 자녀와 부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 이런 것들 다 말고, 예. 정성근 후보에 대해서는 또 하나 여차하면 폭로할 게 있다. 예. 이렇게 뉴스 시간에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앵커가 뭐냐고 귀뜸만 해달라 그러니까, 일단은 귀뜸조차도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뉴스에서 헛소리 하겠느냐, 거짓말, 협박, 뻥뻥 치겠느냐, 하나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까지 나와 있는 지경입니다. 그렇군요. 한번 또 지켜봐야겠네요. 어떻게 네. 상황이 진행이 되는지. 자,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어제 아침 이 시간에 그저께 열렸던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냥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동문서답이다, 또는 벽창호다, 또는 사람하고 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또는 젊은 분들은 이런 웹툰을 잘 아실 텐데 일루수가 누구야? 라는 제목의 그 웹툰이 한때 유행이었다면서요. 저도 한번 얘기 듣고 봤는데 재미는 있더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서글픈 개그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이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고 난 사람들의 반응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반응만 모은 게 아니고요. 예. 각 신문의 기자 수첩이나 이런 걸 봐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쓴 기자들 컬럼이나 취재 후기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개인적 비리나 이런 것들은 그냥 빼놓고요. 지금 이 김명수 교수가 장관으로 지명되고 나서 약 최소 27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업무나 교육부 장관이 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청문회용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은 충분했지 않습니까? 예. 교육 정책 어떻게 펼칠 거냐, 이렇게 누가 물었어요. 사실 이런 거 묻는 게 청문회예요. 개인적으로 돈을 어디다 벌어서 세금을 냈니 안 냈니, 사실 이런 건 그 전에 걸러져야 하는데, 교육 정책 어떻게 펼칠 거냐 그랬더니 별 대답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왜 장관으로 지명됐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점 저도 잘 모르겠고, 과연 제가 이 자리 맡을지 보기에 따른 겸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교육 정책을 맡길 수 있는 거냐, 즉 평소에 교육과 행정직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 저는 이런 것도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군다나 답변 과정에서 학생들한테 컬럼 대필시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석사과정 학생, 그것도 교육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했답니다. 금융감독원은 김명수 후보자의 주식 불법 거래, 즉 내부 정보를 미리 취득해서 자기 매제가 전무인 회사의 주식을 샀거든요. 교육 관련 회사인데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주식을 사고 판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이건 아주 큰 죄입니다. 예. 그 예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보고 났더니 보수 성향의 교총, 전교조하고 말고 그 대극적인 위치의 교총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게 별로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짧게 언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할 말이 많은 후보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좀 심하더군요. 예. 그래서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청문회까지 온 것 자체가 국민이 해야 되는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월호 국조 어제 청와대 기관보고의 문제점 궁금합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해경도 큰 관심이었는데 그날 뭐 조원진 의원의 뭐 이렇게 생떼 같은 트집 잡기에서 거의 파행으로 이루어졌고, 어제는 김기춘 실장이 나와서 당일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볼 수 있는,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관심이었는데,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냐 아니냐 가지고 또 지루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논전이 오갔다. 예. 석 달 전에도 이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했고요. 야당은 대통령의 훈령 같은 걸 보자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관리를 해야 하는 컨트롤 타워 맞다 이랬고, 여당은 재난법상 안행부 소관이 맞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엄호했습니다. 물론 김기춘 실장은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 아니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되묻지요. 청와대는 며칠 전에 녹음 테이프가 공개도 됐지만 뭐 VIP 영상 빨리 만들어서 보내라라고 해경하고 막 전화한 거 계속 뉴스마다 다 나왔잖아요. 예. 컨트롤 타워가 아니면 왜 해경하고 청와대가 직접 접촉을 합니까? 컨트롤 타워라는 안행부에다 시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안보실하고 청와대 비서실이 사고 당일 세월호 관련 보고를 계속 받아왔어요. 가지고 관련 수석실에 전달을 합니다. 이러이러하니까 대책 세워봐라 어쩌라. 그러니까 해경에서는 보고할 때가 한 군데 더 늘어가서 보고하는 사람만 아주 그냥 엄청 바빴을 건 뭐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사고 당일날 아침에, 이건 이번에 국정조사 때문에 새로 밝혀진 건데요. 4월 16일 아침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약 1시간 동안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죠. 여기는 뭐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 뭐 외교부, 중요한 국가안보관 핵심 인사들 다 참여합니다. 그 사이에 세월호 사태가 세월호 침몰이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예. 국정원에서 간부들한테 9시 20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세월호 사고 첫 일보인 거죠. 그런데 이 NSC에 참석하고 있던 국정원 1차장이 아마 뭐 회의에 집중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또 회의 소집자가 회의 때는 휴대폰 꺼내지도 말거나 아예 전원을 꺼두시오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실 회의 때는 뭐 휴대전화 자꾸 들여다보면 안 되긴 하죠. 어쨌거나 그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문자 메시지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9시 반까지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9시 20분에 핸드폰으로 왔던 거죠. 예. 그걸 안 열어보고 있는 통에,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걸 확인했다면 와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재난수습 관련 직간접 책임자들이니까 그럼 동시에 정보 전파가 됐을 텐데 좀 더 늦어졌다 뭐 그런 얘기고요. 뭐 누가 지금 휴대전화를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면 그 전파 수단도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점 하나 말씀드리죠. 예. 김기춘 실장은 당일 4월 16일 오전 9시 19분에 YTN 속보를 보고 세월호 사건을 알게 됐다고 국회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바로 해경에 1분 후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시켰다는데, 이런 것들을 국가안보실에다가도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들은 자기 라인별로 움직여요. 지금 이거는 행정실이냐 안보실이냐 비서실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경로로 정보를 취득했냐가 아니라 딱 알았으면은 이 정보가 가장 먼저 필요한 곳에 일단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YTN 속보를 봤는데 당신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다면 빨리 챙겨라. 이렇게 말하는 게 유기적 업무이자 그건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 청와대가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의 위치에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좀 다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말로만 정보 공유하는데 안 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잘 되는 회사 보면 그게 잘 갖춰져 있고요. 뭔가 이상한 회사나 조직은 자기가 안 거, 자기만 갖고 있거나, 공명심이거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게 다 소통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